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일단은 그 미국에서 이제 보는 조건이 뭐냐?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이제 하늘이한테 모유를 주는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누구냐면 그 뉴욕에 계시는 로펌 변호사시거든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영주권 그린카드를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2024년 12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대형 로펌 변호사, 뉴욕에 계시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썼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미국 대사관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기준이랑은 달라요. 그 미국 대사관에서 정해진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 부합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걸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한국 문화랑 미국 문화랑은 너무 달라요. 이번에 저도 알게 된 거고, 음, 일단은 그 미국 대사관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의 상황이나 그런 뭐 스토리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듣는다고 해도 뭐 이렇게 봐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 정해진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마인드신데 일단은 그 미국에서 이제 보는 조건이 뭐냐? 실제로 같이 거주를 했냐? 뭐 결혼을 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겠죠. 실제 같이 거주를 했냐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해도 한 곳에서 같이 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는 게 뭐냐면은 그 공동명의 통장이 있네요. 미국에서는 그걸 쓰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마리 가족들을 만나러 미국에도 몇 번 갔는데 실제로 가족들끼리 공동명의 통장을 씁니다. 근데 한국은 제가 그걸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부부끼리 같은 공동명의를 쓴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그 부동산 계약서에도 공동으로 사인을 했냐라는 그 증거를 제출하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한 명만 사인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왜냐면 그 공동 명의로 된 뭔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 은행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보험이 됐든 뭐 등등등.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제가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위에서 제가 30년 이상 한국에서 살면서 그걸 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걸 자가면 집을 매매로 구매를 해서 뭐 부부랑 이렇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봤지만 월세인데 그걸 사인하는데 부부가 두 명에서 공동명의로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뭐 보험이나 은행도 그걸 같이 쓰나? 그걸 모르겠네요. 같이 쓰는지를. 일단 지금 복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출생 신고서도 제출을 했고, 이제 하늘이 여권이 도착하면 하늘이 여권도 낼 거고, 제 여권, 뭐 마리 여권, 그 다음에 뭐 혼인 신고서 등등등 다 한국어 버전도 드렸고, 영어 버전도 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같이 공동으로 된 그게 있냐?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가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음, 일단 필요하다는 서류들은 다 드렸고, 또 스토리를 쓰래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뭐 여행을 갔거나 미국을 방문했거나 뭐 상견례를 했거나 결혼식을 했거나 근데 그나마 저희는 다행인 거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그 영상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 채널 안에. 그걸 좀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할 수가 있었고, 음, 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을 때, 이민이 확정이 됐을 때, 이 한국에 있는 그 돈을, 그 제 은행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억이 넘어가면 또 저기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보내야 된대요. 근데 또 미국으로 보냈을 때 그 미국에서도 텍스가 발생이 될 거고 한국에서도 그 수수료가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아, 또 뭐가 있었지? 하여튼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영주권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또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이민권,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게 되면 제 신분이 한국에서 없어져요. 저희 주민등록증은 말소가 됩니다. 대부분 그건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뻐젓이 살아있는데 저의 그 신분이 한국에서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 주민등록 번호도 없어지고 제 이름으로 뭔가 휴대폰을 개통할 수도 없고 통장을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 신분으로는 만들 수 있는데 한국의 그 정보들이 저는 없어집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순간.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해요. 왜냐면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30년 이상 살아온 그 한국의 나의 정보들이 싹 없어진다는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뭔가 섭섭한 느낌? 뭔가 아쉬운 느낌? 오랜 친구랑 떨어지는 느낌? 뭐 그런 기분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고 1년 넘게 계속 기다렸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서 이렇게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언제 될지 몰라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민 전문 변호사시다 보니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걸 미국 대사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가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해요. 그 부부랑 같이 공동으로 된 뭔가가 있냐. 그리고 같이 살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같이 살았냐. 예. 근데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는 여기 두고 있지만 본인은 사업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또 살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분이. 아니면 뭐 와이프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집니다. 이게 그걸 또 증거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사업차 이렇게 있었고 우리는 실제 부부입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힘들죠. 근데 이민을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걸 꼼꼼하고 깐깐하게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이 컨펌을 해줄 수 있지. 뭐 대충 얘기만 듣고 그런 거 같네? 오케이, 너 오케이, 너 오케이. 이렇게 했다가는 또 큰일이 생기겠죠. 충분히 이해는 한다마는 이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차라리 뭐 문화가 똑같다고 한다면, 비슷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런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했을 때, 나도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증거만 보내면 되는 건데, 이런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데? 했을 때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새벽에 메일 받고 한숨도 못 잤어요. 그것도 신경 쓴다고. 제가 또 뭐 하나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녁에 미팅이 있어서 나가야 되고 일단 하늘이는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 뭐 마리도 그렇고 다 잘 지내고는 있습니다. 그냥 이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한국 분들이 앞으로 또 가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뭐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이후에 나는 계획이 없었지만 뭐 10년 뒤에 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요런 걸 조금 알아두고 준비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을 달아주시고 좀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영상을 조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날도 끝났고 2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다들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요즘 또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